반갑습니다. 동탄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림봉날입니다. 네, 오늘은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최소한 필요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어떡하지? 돈은 없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진 돈은 얼마 없더라도 로또 아파트들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시죠.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중도금하고 잔금을 대출을 받으면서 이제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전세 입자를 맞추면서 잔금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실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맞추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내년 2월 19일부터는 실입주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건 없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21년 2월 1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는 것은 전세를 맞추면서 잔금을 해도 되고, 21년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공고가 나는 것들은 실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 지금 주택법이 개정돼서 그런 거죠? 네. 근데 3번은 중도금을 2회를 미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도금 잔금 대출 실행 방법이 이제 원칙은 KB 시세 기준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실행됩니다. 네. 이제 금액별로 투기과열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9억 미만에 대해서는 40% 나오고요. 9억 초과분, 그러니까 10억짜리면 9억까지는 40%, 1억에 대해서는 20% 대출이 나와요. 그리고 KB 시세가 15억이 넘어가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오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만약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20%가 아니고 9억까지는 40%니까 3억 6천이 나오죠. 그리고 9억 초과분 1억에 대해서는 0.2억이 나오겠죠. 그래서 총 3억 8천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1억이다 라고 하면 4억, 12억이다 하면 4억 2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 감정평가 할 확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거의 제로죠? 그렇죠. 은행도 대출을 시켜줘야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15억 언저리에 된다라면 15억 미만으로 감정평가가 될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B 시세로 대출이 실행된다고 했는데 KB 시세는 아직 모릅니다. 입주를 아직 안 했으니까. 입주, 그러니까 잔금할 때쯤에 은행에서 나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시세를 반영합니다. 주변 시세 수준이나 아니면 조금 낮게 평가돼서 KB 시세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반정 아이파크캐슬,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이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데 5구부터 105 타입까지 쭉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구 타입은 4억 4천이죠.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하지 않고 1000만원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10%니까 5천만원 0.5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60%죠. 2억 6천이 될 거고, 잔금은 이제 1억 3천이 남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내실 건 아니죠. 대출을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중도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50%가 대출되죠. 그럼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계약금이 10%, 중도금은 60에서 50% 실행되니까 10%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잔금을 할 때 70%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할 때 당연히 필요한 거고, 중도금 5천만 원 내고 잔금 3억 4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KB 시세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KB 시세가 5구 타입이 5억이 될 경우는 2억 5천이 나오고, 6억이 될 경우는 3억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잔금 3억 4천에서 2억 5천이 나온다 라고 하면 9천만 원이 필요하죠. 잔금 3억 4천에서 대출 3억이 나온다 라고 하면 4천만 원, 0.4억이 나오는 겁니다. 중도금 10% 잔압하는 것도 이게 첫 회부터 내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 회차인 6회 때 잔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늦게 필요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입주 때 KB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해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네. 정리해 보시죠. 계약금 5천만 원, 그리고 중도금 5천만 원, 그리고 잔금, 만약에 KB 시세가 5억이 잡힌다. 하면 9천만 원,
빼면 1억 9천이 필요하겠죠. 총 1억 9천. 적을게요. 1.9. 84 타입 보시죠. 똑같습니다. 분양가가 5억 7천이고 계약금 10%니까 6천만 원 잡았습니다. 중도금 60%, 잔금 30%인데 중도금을 대출을 받으실 거죠. 그러면 계약금 6천만 원은 바로 있어야 되고 중도금은 10%니까 6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4억 5천이 필요하죠. KB 시세가 6억일 경우는 대출을 3억 받을 수가 있고 7억일 경우는 3억 5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 5천에서 3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1억 5천이 더 필요하고 4억 5천에서 3억 5천을 받았다라고 하면 잔금에서 1억이 더 필요한 거죠. 5구 타입은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그리고 잔금은 뭐 많으면 9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1억 9천에다가 취득세가 필요하죠. 600만 원 정도, 1.1%니까 600만 원. 후불이자는 좀 러프하게 2천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더하면 최소 1억 6,600에서 최대 2억 1,600 있으면 4억 4천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84 타입도 계약금 6천만 원, 중도금 6천만 원, 잔금은 9천에서 1억 5천, 취득세는 1.1%니까 700만 원, 후불이자는 또 러프하게 2천만 원 해서 총 2억 5천이나 3억 있으면 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 대출은 KB 시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KB 시세가 대부분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취득세는 KB 시세로 보는 게 아니라 분양가 더하기 확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작게 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득세는 분양가의 확장비, 대출은 KB 시세에 따라 나온다. 기억하십시오. 위례 공공분양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 또 분양을 하죠. 이거 두 가지 타입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올렸는데 동일합니다. 계약금은 여기는 20%입니다. 그래서 1억 1천, 중도금은 40%니까 투기과열지구는 40% 나오죠.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잔금은 4억 5천이 필요합니다. 5억 6천 빼기 1억 1천은 4억 5천. 잘 따라오고 계시죠? KB 시세가 대출의 40%가 나오니까 9억일 경우 3억 6천이고 11억일 경우는 4억, 13억일 경우는 4억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금 1억 1천 내고 잔금에는 4억 5천 중에서 이걸 각각 빼면 되죠. 그러니까 작게 나왔을 때는 9천만 원이 필요하고 많이 나왔을 때는 1천만 원만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결론적으로 2억만 있으면 시세 13억짜리 아니면 14억짜리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정리해서 찍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84 타입도 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하시죠. 84 타입은 6억 7천입니다. 계약금 20%니까 1억 3,400. 중도금은 40% 나오니까 중도금 대출 안 냅니다. 잔금은 5억 3,600이 필요하죠. 이거는 6억 7천 빼기 계약금 1억 3,400이니까 5억 3,600이 남았습니다. 중도금이 잔금 대출로 절안된 걸 지금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억일 경우는 4억 2천이 나오고 13억일 경우는 4억 4천이 나오고 14억 9천일 경우는 4억 8천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1억 3,400이 있고 제일 많이 나온다, 4억 8천 나왔다 하면 0.6억이 필요하죠. 그리고 작게 나왔다 하면 1억 2천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2억에서 2억 5천만 있으면 시세 1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취득세 그리고 확장비, 후불이자 또 감안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헷갈리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있죠. 전세입자 맞추기. 이건 동일하게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받고 잔금을 할 건데 잔금은 전세로 맞추면 끝납니다. 잔금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또 시세 차이 큰 아파트들은 전세를 맞추고 나면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잔금일 날 전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그건 하루에 진행되고요. 그래서 세입자가 이제 입주를 하는 거죠, 이날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 19일부터 모집 공고 나는 아파트는
실입주하셔야 되니까 전세입자 맞춰서 잔금을 하면 안 됩니다. 중도금 이외를 아예 안 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중도금 이외까지는 안 내더라도 계약 해지를 못합니다. 이건 판례에 있어요. 그리고 건설사에 따라서 중도금 3에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지연 이자가 발생되죠. 그리고 금융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못 받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로또 아파트가 당첨되면 이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연 이자 내면서 시세 차익을 5억, 뭐 8억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을 2회 안 내고 잔금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잔금에 갔을 때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대출이 팍팍 나오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잔금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전세를 구해서 잔금을 해도 됩니다. 이때는 또 로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죠. 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2회를 안 내더라도 이 아파트는 꼭 사야겠다, 로또 아파트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네, 오늘 청약 당첨되고 나서 돈은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 최소 필요 자금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가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세 가지였죠. 중도금, 잔금, 대출,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전세 세입자를 맞추면서 잔금하는 방법, 그리고 로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도금 위회를 미납하면서까지 잔금을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첨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내가 현재 수중에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는데 이 아파트는 당첨이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자기 호주머니 사정 대비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탄대장이었습니다. 할인범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